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된 이아포 두르결 사건에 대한 미군의 폭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문서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은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보여주기식 추모 행사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미군 폭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열린 이아포 사건 73주년 추모제. 1시간여 진행된 추모 행사의 절반은 여수시장과 시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들의 인사였습니다. 추모사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63빌딩 같은데 수족관을 봤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서 난 얘기가 아저씨 저거 자연산 맞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면장이신 백동선 면장님, 그리고 우리 박영우 이장단 협의회장님, 그리고 우리 여천 농협조합장님도 오셨네요.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 150여 명의 명복을 빌 때도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혁 씨는 맨 마지막에야 헌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객이 바뀌어버린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희생됐던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에 대한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진상규명과 관계없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정작 절실한 민간인 폭격에 대한 진상규명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여수시는 올 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유해 발굴을 지원하는 공모에 신청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사이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라도 추가 희생자와 유족을 찾으려는 노력과 노글리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니 너무 억울하지 않으면 딴 데 다 보상받는데 왜 내만 그렇게 보상 못 받습니까? 그리고 여수시에서는 도와준다면 아무 혜택도 없고. 73년간 찾지 못했던 미 공군 폭격의 증거가 MBC를 통해 최초로 발견된 만큼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이 흉기 난동을 예고한 글을 올린 작성자 추적 수사를 12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모 초등학교와 광주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는 등 광주청은 7건, 전남청은 5건의 흉기 난동 예고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난으로 글을 올릴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흉기 난동 예고글 게시자를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어제부터 28일까지 21일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합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조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 등을 전자시보와 시누리집,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청소자원과와 해룡면, 덕연동, 도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으며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이며 다음 달 13일까지 주민 의견 제출을 접수한 다음 법적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나 금융기관마다 농민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농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돈을 잃고 부정대출자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 울리는 대출 사기, 나흘간 연속 보도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고흥으로 귀농한 56살 이의돌 씨. 이 씨가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을 받게 된 건 모종 사업자 지모 씨를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자기가 판매하는 하수호 모종을 사서 심으면 해당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매년 도비 500억 원을 들여 농어업인에게 최고 1억 원을 1%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여기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해왔다고 했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지 씨와 대출 서류를 준비하던 도중 이 씨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총 1억 원을 빌려 1,000만 원은 지 씨로부터 하수호 만주를 사서 심고 9천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게 이 씨의 계획이었지만 지 씨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에는 그 10배인 하수호 10만 주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또 이에 맞춰 사업계획서엔 대출금 전액을 운영비 없이 오로지 모종 구매로만 사용하겠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 씨는 그제서야 모종 구매로만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전액 모종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야 한다는 겁니다. 운영자금을 뭐라 안 하고 나와. 농사 지은데 사용해라. 그것도 정자값으로. 선정자만은 자기 돈이야. 그것도 내가 했으니까 그거 하도 못해. 대출 준비 과정 내내 지자체와 지역 농업계와의 인맥을 과시했다는 지 씨. 때문에 이 씨는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관행적인 대출 방법이라는 지 씨의 말을 믿게 됐고 대출을 감행했습니다. 든든한 나의 왕백이 있다니까 아무튼 부탁드려요. 그런데 취재 결과 모종으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지 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1억 원 이내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 씨에게 속아 불필요한 거짓 대출 서류를 제출한 이 씨는 심지어 서류에 맞게 송금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말에 대출금 전액을 지 씨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고흥군으로부터 가짜 대출 서류를 작성했다며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받아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한 돈을 지가 줬고 저는 그 돈을 매일 갚아야 된다는 게 매달 갚는 게 제정신으로 살기가 좀 힘들어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돕기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금융과 행정에 미숙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 동천과 연계한 경관광장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광양 IC 인근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18억 원을 들여 녹지 공간과 산책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경관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달 안에 실시계획 작성과 고시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최근 지자체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등 상생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암군과 신안군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서로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기찬델 영암몰입니다. 80여 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한우와 무화과 등 영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암군 특산품이 아닌 전복과 민어 등 수산물도 판매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안군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도 영암 한우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영암군과 신안군이 손잡고 지역 특산품 판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여름철 보양식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얼마나 될까 했는데 의외로 이제 타지에 계시는 향후분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격 경쟁 면에서 군에서 어떤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잘 돼가지고 영암군과 신안군의 이번 상생 협력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타 지자체 쇼핑몰을 이용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생산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 있어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우선 있었고요. 그리고 신안하고 영암의 상생을 위해서도 조금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암군과 신안군의 쇼핑몰 협업 기획전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작 일주일 만에 벌써 1억 원에 가까운 주문이 밀려드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인 포트웰 노사가 갈등을 잠시 멈추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포트웰 본회는 어제부터 총파업을 중단하고
한 달 동안 사측과 집중교섭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도 직장 폐쇄를 해제하면서 현재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임금 인상 등을 두고 협상을 결렬한 뒤 파업에 들어갔으며 사측이 이틀 만에 직장 폐쇄로 맞서면서 장기간 노사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여수시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0월과 11월 사이 코로나 일상 회복 이후 처음으로 전남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사업비 27억 원을 집중 투입해 진남 경기장의 개보수 사업을 모두 마친 데 이어 소호 요트장 역시 다음 달 개보수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체전 개최 기간에 맞춰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요트 성화 봉송 등 차별화된 기획으로 관광문화도시 여수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국경이라도 개양된 태극기를 보기 쉽지 않은데요. 광복 78주년을 맞아 태극기의 변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섞인 태극 문양이 우리가 흔히 봐왔던 태극기와 다릅니다. 모서리에 위치한 사괴의 위치도 지금의 태극기와 같지 않습니다. 3.1운동 때 쓰인 태극기 목판 그림, 그리고 6.25 전쟁 당시 학도병들의 각오가 적힌 태극기까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태극기 바로 알기 특별전에는 광복 이전부터 이후까지 총 17점의 태극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본 태극기를 바라보는 관람객들은 가슴 속 먹먹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참 저런 우리 선배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감명 깊게 받았고 많이 좀 가슴이 울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되게 험난한 길을 걸어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극기 전시 공간에 함께 마련된 태극기 포토존은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색이 여러 개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더 예쁘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는 이마다 다른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태극기. 태극기 바로 알기 특별전은 오는 15일 광복절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한 번쯤 가보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남 지역의 기름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어제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661원, 경유는 1,477원으로 한 달 전보다 리터당 80원가량이 올랐습니다. 전남의 기름값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리터당 23원, 경유는 30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유업계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산유국이 잇따라 감산 신호를 보내면서 석유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부실 시공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흥군이 관내에서 건축 중인 신축 아파트와 노후 건축물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가 문제가 됨에 따라 현재 건설 공사 중인 민간 공동주택 아파트 2곳에 대해 콘크리트 강도와 양생 기준에 철저한 준수를 지시했으며 현재 준공 후 입주가 끝난 아파트 3곳과 신축 중인 아파트 지자체장은 무량판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설계에서 시공, 감리까지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관내 36개 섬 지역 택배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관내 삼산면과 돌산 등 36개 섬 지역 주민 6,600여 명의 생활 물류 운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섬 주민들이 도선료가 포함된 배송비 때문에 택배 이용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